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추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논리적인 비약과 추측만 있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헌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확대 해석을 통해 정치적 판결을 내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리적인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8인의 인용 의견이 굉장히 논리 비약과 또 단정, 또 추측 같은 것에 근거해서 결정문이 작성되었다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를 차분히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그런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임 교수는 또 정당 해산을 결정하기 위해선 정당이 사회에 구체적인 위험을 끼쳐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정밀한 논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인데요. 구체적 위험성은 추상적 위험성과 대비되는 법률 용어로서 고도의 입증 책임을 요합니다. 즉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되어야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이성기 의원 등의 활동이 있고 곧 그것이 원인이 돼서 폭동이라든지 정부 정복과 같은 그러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재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삼권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등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현 정부의 이해 부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정치학자는 현 정부가 권력 행사를 자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사법적 질서를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에 삼권 분립 원리에 대한 상당한 몰이해와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상당한 몰이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냈는데 이 정부 수도에서 지난 2년 동안 검찰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어왔습니다. 사법부의 제도적 권위를 훼손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지속해왔고 그게 역설적으로 이 사법부에 대한 유권자의 사법적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협소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당 정치와 정당 체제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드는 상황이 올 거다. 현재의 야당들을 포함해서 보다 좀 진전되고 전향적인 사회 질서의 재편을 위한 이념적 좌표를 모색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004년 이전 즉 민주노동당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진보 정당 있는 정당 체제 이전의 그 정당 체제로 돌아간다. 일종의 좀 회귀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은 앞으로 종북을 성향이 있다라고 보통 보여준 소위 자주 파건 어떤 파건을 떠나서 끊임없이 나는 이제 통진당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석기 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지 않냐면 아무런 정치적 수사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종북하고는 손을 끊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오늘 계속해서 대문자만 있는 이제는 종북하고 손을 끊어야 진보가 살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의 비겁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토론 참가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드러난 헌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인선할 때 소수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애초의 목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법관으로서의 경력보다는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등이 인선 과정에서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